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버트 기요사키 이 영상 하나로 끝내기 편 준비해 봤습니다. 그가 왜 세계 대공황이 반드시 찾아올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그의 견해도 한번 포함을 시켜 봤습니다. 키코뉴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날짜는 2월 22일, 얼마 전이죠. 그 어떤 인터뷰의 제목 영상은 The Dollar is Fake입니다. 미국의 달러는 가짜 돈이다 라고 하는 그의 평소의 소신이 잘 담긴 영상입니다. 사실 로버트 기요사키 설명이 필요 없죠. 베스트셀러 작가이고요. 부동산만 해도 약 8,000채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금, 은, 각종 원자재들을 수집을 해왔고요. 교육 사업체 직접 운영합니다. 본인의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강연도 많이 하죠. 자, 금, 은의 채굴장, 석유 원자재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자가 묻습니다. 예전에 당신은 여기 밴쿠버 컨퍼런스, 이게 지금 컨퍼런스 장에서 찍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많이 그냥 단순 참석자로도 오신 적이 있으시죠? 자, 로버트가 얘기하죠. 맞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부동산 사업자로만 알지만 그 훨씬 전에 저는 금, 은 딜러였다. 이 컨퍼런스에 사업차 자주 왔었죠. 자, 중국에서 본인이 금, 은 채굴 사업장을 많이 만들었고요. 캐나다에 주식 상장을 시키기까지 했지만 중국인 때문에 망했습니다. 젊었을 때 실패는 약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경험이 있었고요. 자, 사회자가 다시 묻죠. 얼마 전부터 가짜 돈, 글로벌 경기 침체, 미국 제국의 종말, 위기에 처한 연금 생활자 등을 경고해 오셨습니다. 자, 로버트가 네, 맞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미국이 1944년 브레튼 우주 체제 기점으로 초강대국이 됐죠. 그리고 달러는 기축 통화로 금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죠. 하지만 71년 그 닉슨 대통령 금태환을 해제를 시킵니다.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고 미 제국의 종말이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회자 다시 묻죠. 지금 이 컨퍼런스에서 주제 중 하나인 탈달러화, 사람들이 이제 달러를 잘 쓰지 않죠. 그리고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달러의 쇠퇴를 실감하고 있을까요? 자, 로버트 답을 하죠. 사람들이 많이 이제는 눈을 뜨고 있다. 최근 제 아는 어떤 여자 지인분이 제게 부동산, 주식 다 떨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 뭐에 투자해야 합니까? 라고 묻더군요. 자, 저는 제 손에 있던 1964년 미국의 25센트짜리 동전을 보여주면서 2달러 지폐로 이 동전을 사셔야죠 라고 말해줬다. 자, 2, 3천원짜리 지폐로 300원짜리 동전을 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이 대답을 듣고 황당하겠죠. 왜 2, 3천원짜리 지폐로 이거 지금 300원짜리 동전을 사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25센트, 이제 64년 그 이전에 은화였다고 하죠. 동전이 아니고 은의 함량이 높았습니다. 자, 이 은의 함량이 높았던 이 25센트가 지금 5달러의 가치가 있다. 한 5, 6천 원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지금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5달러 지폐를 흔들면서 이게 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돈은 그 은화를 집어들고 이거다, 금이다, 은이 진짜 돈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하지만 아직도 정확히 지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경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같은 책도 본인이 썼다. 자, 저는 가짜 돈, 지금 달러를 자기는 소비한다. 그리고 이 가짜 돈으로 진짜 돈인 금과 은을 계속 사 모으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 사회자가 묻죠. 금, 은은 그러면 실물만 사시냐? ETF도 사실 있고 금, 은 채굴 기업의 주식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로버트가 답을 합니다. 금, 은 오직 실물만 모읍니다. 저는 이제 금, 은, 석유 이런 채굴하고 정제하는 사업체의 창업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 주식을 갖고 있긴 하지만 본인은 주식을 신뢰하지는 않는다. 자, 정확히는 얼마든지 누군가 찍어낼 수 있는 ETF다, 달러다, 주식이다, 채권이다 이런 종이 쪼가리 저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법정 화폐는
이 지금 달러는 완전히 가짜다라고 지금 입모양도 재밌어서 캡처를 한번 해봤고요. 자, 사회자가 다시 묻죠. 당신은 부동산도 많이 소유를 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는데 당신 책을 보면 부동산 살 때는 반드시 빚으로 사야 한다. 그리고 다른 임차인이 내 빚을 갚게 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맞습니까? 로버트가 말하죠.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금 흐름을 저축하지 않습니다. 현금이 생기는 대로 계속 금과 은을 사 모을 뿐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 사회자가 다시 묻죠. 요즘 부동산 폭락론이 만만치가 않다. 미국 부동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갑자기 로버트 기요사키가 손가락을 위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그립니다.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자, 아파트 형태의 주택을 사세요.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말을 하죠. 저는 아파트형 주택만 보유 중입니다. 자, 누군가 내 집 모기지를 갚아주기를 바라죠. 저는 절대 월세 내면서 살 이유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사실 약간 동문서답이죠. 사회자가 조금 황당해하죠. 지금 모든 게 다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를 사라고요? 자, 여기서 로버트가 얘기합니다. 표정이 좀 단호하게 바뀝니다. 당신은 훨씬 더 영리해져야 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업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진짜 훌륭한 자산이 뭔지 아세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종이 쪼가리 지폐가 아니라 당신의 두 눈과 두 귀입니다. 저는 지금도 전 세계 컨퍼런스 이렇게 참석해서 뭔가를 배우는데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희에게도 주는 레슨이 충분히 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금, 은이 글로벌 머니라는 것도 저는 이런 컨퍼런스에서 배운 내용이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배운 거요. 자, 리튬, 은, 구리 이런 것들이 향후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여기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는 계속 공부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 사회자가 이제는 다른 질문을 던지죠. 자, 작년 3분기에 러시아, 중국, 터키 등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엄청난 양의 금을 매입을 했다는 게 밝혀졌다. 자, 4분기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요. 자, 그리고 2019년 BIS, 이제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죠. 여기에서 바젤 3 조약을 변경해서 금을 1등급 자산으로 승격을 시켰다. 자, 로버트가 막 웃습니다. 농담이죠. 이제 그들이 금을 돈으로 만들었다고요? 자, 중앙은행가들은 내가 만나본 가장 멍청한 부류의 인간들입니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연준 의장이죠. 금리를 제로로 낮추면서 미국 경제를 망가뜨린 데 대한 대가로 노벨상을 받았고, 제롬 파월 지금 연준 의장은 급격한 금리를 상승을 시켜서 우리를 지금 다 죽이고 있다. 자, 사회자가 그래도 묻죠. 그래도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금을 사고 있다는 게 좀 우리 일반인에게도 좀 어떤 사인이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좋게 봤는데 참 사람 답답하시네 표정을 짓죠. 자, 한숨을 푹 내쉬면서 로버트는 그래서 제가 그 여자분에게 2달러 지폐로 25센트, 자, 2, 3천원 지폐로 300원짜리 은화를 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자, 지금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지폐를 진짜 돈이라고 하고 금과 은을 가짜라고 세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 아까 답을 하지 못했던 향후 부동산 전망, 투자 조언을 다시 묻습니다. 자, 로버트가 이제 갑자기 본인이 베이비 붐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베이비 붐은 뭐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샀다 하면 그냥 다 치솟았던 미국 역사상 가장 돈을 쉽게 벌었던 세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베이비 붐은 말 그대로 엄청난 붐, 거품을 만들어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 베이비 부머들이 결국 하나 둘씩 은퇴하면서 이 거품이 터지려고 하고 있다. 이게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난 한 40년간 주식 부동산이 이렇게 한 번씩 꺾인 적은 있지만 대세 상승장을 계속 이어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품이 곧 터지려고 하고 있다. 은퇴하고 있으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 주로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을 헐값에 팔아야만 하는 순간이 오고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재밌는 게 뭔지 아시냐? 저희 부모 세대들은 전혀 주식을 믿지 않았다. 왜냐? 그들은 1929년 경제 대공황을, 그리고 그 10년, 20년의 그 어마어마했던 그
힘든 시절을 온몸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절대 주식 안 믿는다.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주식이든 ETF든 계속 뭔가를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는 월스트리트에서 다음 세대를 설득하기 위해 발명해낸 게 뭔지 아시나요? 자, 여기 구독자분들도 한번 퀴즈 한번 풀어보시죠. 자, 정답은 1974년 월가는 그 유명한 401k 연금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타깃은 베이비 부모였죠. 그 부모 세대들은 뭘 해도 주식을 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 세대들, 이 세대들은 뭘 사도 올랐죠.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도 401k, 여기 지금 세금 혜택 엄청나게 주죠. 이거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잘 팔고 있죠. 특히 뭐 피델리티 상품이 제일 유명합니다. 자, 사회자가 그래서 74년도 이후에 전통 원래 있었던 연금 제도가 많이 없어지고 401k 월가의 상품으로 대체가 많이 된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라고 답을 하죠. 자, 사회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래도 지금 2023년 현재까지 주요국 주식시장이 좀 많이 올랐다. 당신 왜 그렇게 비관적이시냐? 라고 좀 묻죠. 로버트는 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질문 대상을 지금 잘못 찾으셨다. 저는 주식시장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CNBC에 초청이 됐을 때 누군가가 프린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주식이든 ETF든 채권이든 달러든 그 어떤 것에서 나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리고 CNBC에서 다시는 저를 부르지 않더군요 하고 막 웃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에 신경 안 쓰고요. 대신에 그들이 실제 뭘 하는지 쭉 지켜봅니다. 자,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처음 한 일은 석유 정제 파이프라인을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첫 당선 당시에 석유가 뭐 배럴당 한 $30 했는데요. $130까지 치솟았죠. 지금 엄청난 고물가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을 위해 일하는 그 범죄 집단, 뭐 crime family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자, 바이든은 당선 직후에 석유 파이프라인 이거 제거시켜버리면서 석유 기업은 훌륭하다라고 하더군요. 자, 결과적으로 엄청난 인플레가 찾아왔고 인플레는 중산층, 서민층을 무너뜨렸고 지금은 전 세계를 죽이고 있습니다. 좀 너무 이제 음모론으로 보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 저는 이게 개연성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사회자가 다시 묻죠. 유가 상승, 에너지 비용 상승이 엄청난 돈 찍기보다 더 인플레를 뭐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는 말인가요? 로버트가 답을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문명은 석유 위에 건설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에너지 가격은 우리 의식주,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답을 하죠. 자, 이제 사회자가 ESG, 뭐 탄소 중립 이런 얘기 하니까 로버트 표정이 이렇게 되네요. 그런 단어는 뭐 꺼내지도 마십시오. 라는 표정이죠. 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니 로버트가 말을 가로막죠. 바이든 정부가 두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입니다. 이제 미국은 동맹국 사우디아라비아 포함이죠. 세계의 경찰 역할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죠. 지켜주지 않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 로버트는 해병대로 베트남 전에도 2번이나 참전을 했습니다. 자, 이걸 지켜본 사우디아라비아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미국에게서 완전 등을 돌려버렸죠. 이제는 대놓고 중국과 러시아에 그들의 통화로 석유를 팔고 있다. 달러 안 쓰고 있죠. 자, 바이든 정부의 만행 이런 것들을 이제 배신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이걸 지켜본 저의 결론이요. 미국 달러가 아니라 금과 은을 꾸준히 사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회자가 다시 물어보죠. 바이든 정부는 국가 비축유, 이제 비상시에 쓰는 석유를 꺼내 쓰면서 그 비중이 지금 37%나 감소를 했는데요. 혹시 좀 석유에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사회자가 묻습니다. 자, 로버트가 굉장히 불쾌해하죠. 나는 누군가 찍어낼 수 있는 종이 쪼가리에 투자 안 한다니까요. 나는 소에 투자한다. 왜냐하면 소는 새끼를 낳을 수 있잖아요. 이 새끼는 현금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는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우량 자산이 되겠죠. 자기는 금, 은, 석유, 현물이죠. 그리고 채굴, 그 사업체 이런 것들에만 투자를 한다라고 답을 하죠.
자, 금, 은, 석유 뭐 이런 ETF 종이 쪼가리 얘기는 꺼내지도 마시라. 이런 표정이 재밌어서 캡처를 했고요. 자, 사회자 다시 묻습니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죠. 혹시 이게 지금 핵 전쟁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을지. 로버트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베트남 참전 파일럿 비행기로 많은 사람을 실제로 죽였다. 자, 그리고 1962년 하와이에 살았을 때 근처 섬에서 핵실험한 광경을 TV 신문을 통해서 접했죠. 신문에서는 그 핵폭탄을 피가 하늘에 퍼부어졌다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자, 정확한 표현입니다. 전쟁은 본인이 전쟁을 직접 경험을 했죠. 너무나도 참혹하다. 핵전쟁 가능성을 대해서 지금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가짜 돈 문제를 덮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모든 제국의 끝은 가짜 돈을 찍어내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전쟁과 대공황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역사적인 얘기 맞죠? 로마 제국부터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다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회자가 당신 트윗에서 금, 은, 비트코인을 사라고 했죠. 그 이유가 뭔가요? 자, 로버트는 지난 하락장에 비트코인을 개당 6,000달러에 60개를 구매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돈 한 7,800만 원에 샀으니까 싸게 사셨죠. 자, 비트코인 사는 이유는 금, 은을 사는 이유와 사실 똑같다. 수량이 제한이 되어 있죠. 그리고 누군가의 통제나 몰수가 불가하죠. 자, 금, 은을 신의 돈, God's money라고 표현을 하고요. 비트코인은 people's money, 민중의 돈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금, 은, 비트코인으로 장차 다가올 세계적인 대공황에 준비하고 있다. 가격이 떨어지면 나는 더 살 것이다. 부동산도 포함입니다. 자, 이번 영상을 제가 한번 찍어 본 것은 이런 투자의 대가들의 견해를 저희 것으로 잘 받아들이고 이런 어떤 대공황이 왔을 때 우리 역시 잘 살아남으려면 저희가 좀 좋아하는 크립토,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잘 대처를 해갔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